韓国語を暗記することはそんなに大変じゃなかったんですけど, 앞으로 더욱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열도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정체성이 한글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은 차갑기만 합니다. 한글은 쉽잖아요. 소리 나는 대로 적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도쿄의 수천 명의 고등학생들이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던 한글 혁명,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가사와 유리카입니다. 도쿄 사쿠라 여자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언어 학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고 일본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진짜 혁명의 기록입니다. 모든 건 그 악몽 같은 토요일에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전국 대학 입시 모의고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도쿄대학교 진학을 꿈꾸던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였죠. 2년 동안 하루 10시간씩 공부하며 준비했어요. 시험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모두 자신 있었어요. 문제는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였어요. 근대 문학 작품의 주제를 묻는 서술형 문제였는데 저는 자신 있게 답을 썼습니다. 인간의 고독과 소외라는 주제를 설명하면서 한자를 정확히 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답을 맞춰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리카, 너 고독의 독을 왜 그렇게 썼어? 메이가 물었어요. 제가 쓴 한자를 다시 보니 고독의 독이 아니라 독약의 독을 쓴 거였어요. 비슷하게 생긴 한자를 헷갈린 거죠. 그것도 여러 번이나.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어요. 소외의 외도 틀렸고 근대의 근도 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주일 후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국어 점수는 처참했어요. 서술형 배점이 커서 거의 40점을 잃었습니다. 다른 과목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었어요. 도쿄대는 물론이고 상위권 대학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방문을 잠그고 울었어요.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한자는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비슷하게 생긴 글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침대에 엎드려 계속 울기만 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니 친구들도 비슷한 고민을 올렸더라고요. 또 한자 때문에 망했다. 진짜 한자 싫어.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문자를 써야 하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 중에 한국인 유학생의 일본 유학기가 있었습니다. 유학생은 일본어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한자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한글만 쓰니까 이런 고민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간 멈췄어요. 한글만 쓴다고? 한자 없이도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다고? 호기심이 생겨서 한글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 24개의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 유네스코에서 문맹 퇴치에 기여한 공로로 상까지 만들었다는 것. 새벽 4시까지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한글을 배워보자. 이렇게 쉬운 문자가 정말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우리 학교를, 그리고 도쿄의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걸.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어요.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지만 저는 밝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해볼 거야. 유튜브에서 한글 입문자를 위한 기초 강좌 영상을 찾았어요. 한국인 선생님이 일본어로 설명하는 영상이었는데 첫 마디부터 흥미로웠습니다. 선생님은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체계적으로 배우면 며칠 안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점점 이해가 되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어요. 니은은 혀가 윗니에 닿는 모양이고요. 정말이었어요. 자음 하나하나가 발음할 때의 입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모음은 더 간단해요. 하늘을 뜻하는 점, 땅을 뜻하는 가로선, 사람을 뜻하는 세로선. 이 세 개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아, 야, 어, 여, 우, 요, 우, 유, 리. 정말 성과 점의 조합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자음과 모음을 합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됩니다. 기역과 아를 합치면 가, 니은과 아를 합치면 나. 변환이 필요 없어요. 변환이 필요 없다는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어제 시험에서 한자 변환을 잘못해서 인생이 꼬였는데 한글은 그런 게 없다니. 하루 종일 연습한 끝에 저는 한글의 기본 자모를 익힐 수 있게 되었어요. 가나다라마바사하자 차카타파. 물론 받침이 있는 복잡한 글자나 음운 변화는 아직 어려웠지만 간단한 단어들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한글 키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써봤어요. 유리카. 3번의 터치로 제 이름이 완성되었어요. 일본어로는 4글자인데 한글로는 3개의 음절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간단한 문장을 써봤어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써놓고 놀랐어요. 일본어로 쓸 때처럼 오늘을 한자로 변환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오늘이라고 치면 오늘이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입력하는 시간을 재봤어요. 내일 오후 3시에 학교 도서관에서 만나요. 일본어는 한자 변환 때문에 시간이 걸렸지만 한글은 변환 없이 바로 입력할 수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효율적인 도구라는 것을. 저녁 식사 때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저 한글 배우고 있어요. 아빠가 젓가락을 놓으셨어요. 갑자기 왜? 어제 시험에서 한자 때문에 망했잖아요. 한글은 한자 변환이 필요 없대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그래도 입시 공부를 해야 하지 않니? 알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메모를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 부모님은 반신반의하셨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밤 한글로 일기를 써봤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평소보다 빨리 쓸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글로 바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한글을 배웠다. 정말 신기한 문자다. 왜 이런 편리한 문자를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내일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 뿌듯했어요. 하루 만에 새로운 문자로 간단한 일기를 쓸 수 있다니.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시험 메모를 한글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 한자 실수로 점수를 잃는 일은 줄어들겠지. 물론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적어도 제 개인적인 메모나 노트는 한글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 학교에서 메이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월요일 아침 학교에 가는 길이 평소와 달랐어요. 가방 속 한글 노트가 마치 비밀 병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교실에 들어서자 메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유리카 괜찮아? 주말 내내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미안, 좀 생각할 게 있어서. 그런데 메이야, 점심시간에 보여줄 게 있어. 메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그러겠다고 했어요. 오전 수업 시간 내내 한글 노트를 몰래 펼쳐봤어요. 수학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도 옆에 한글로 메모를 했습니다. 2차 방정식, 판별식 확인, 두근의 합과 곱 구하기. 평소엔 한자로 써야 해서 시간이 걸렸는데 한글로 쓰니 빠르게 정리가 되었어요. 드디어 점심시간. 메이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게 뭔지 맞춰봐. 한글 노트를 펼쳐 보였어요. 메이는 눈을 크게 뜨고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암호야? 한글이라고 한국 문자야. 주말 동안 기초를 익혔어. 이틀 만에? 거짓말하지 마. 메이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웃음이 났어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으니까요. 정말이야. 봐, 이게 메이 이름이야. 메이라고 써서 보여줬어요. 미음은 입술을 다무는 모양이고 개는 애 소리, 이응은 목구멍 모양, 이는 이 소리야. 합치면 메이. 메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잠깐, 그럼 자음이랑 모음만 알면 되는 거야? 응.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가 기본이야. 그 순간 메이가 자기 도시락을 덮고 말했어요. 나도 가르쳐줘. 지금 당장. 그렇게 시작된 즉석 한글 수업. 메이는 정말 빨리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 이거 정말 혀 모양이네. 그치?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거래.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1시간 후 메이는 기본 자모를 익히고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대박. 이거 진짜 체계적이네.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배우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돌아보니 치하루, 카논, 아오이가 서 있었어요.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들이었죠. 너희들 어떡해? 메이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왔지. 무슨 일이야? 메이가 흥분해서 설명했어요. 유리카가 대단한 걸 배워왔어. 한글이라고 24개 글자만 알면 기본적인 읽기 쓰기가 가능한 문자야. 친구들은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자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잠깐, 그럼 한자 변환이 필요 없다고? 치하루가 물었어요. 응.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돼. 어제 모의고사에서 한자 때문에 망한 나한테 필요한 거잖아. 카노니가 외쳤어요. 알고 보니 친구들도 모두 한자 때문에 점수를 많이 잃었더라고요. 아오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이거 배워서 뭐해? 우리는 일본인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오이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메이가 말했어요. 우리끼리 비밀 언어로 쓰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못 읽는 우리만의 언어.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거 좋다. 선생님도 못 읽는 쪽지. 비밀 다이어리. 그날 오후 우리 5명은 방과 후에 빈 교실에 모였어요. 제가 선생님이 되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몇 시간 후 모두가 기본적인 한글 자모를 익힐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만의 비밀 채팅방을 만들자. 카노니가 제안했어요. 그렇게 한글 걸즈라는 이름의 채팅방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한글로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어? 숙제했어? 내일 체육 있는 거 맞지? 처음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어요. 무엇보다 한자 변환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서 대화가 술술 풀렸습니다. 집에 가는 길 메이가 말했어요. 유리카 고마워.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 나도 고마워. 혼자였으면 재미없었을 텐데. 그날 밤 한글 걸즈 채팅방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모두가 신나서 한글로 수다를 떨었거든요. 이거 정말 빨라. 한자 변환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우리 학교 전체에 알려주고 싶다.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생각했어요. 정말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비밀이 곧 거대한 파도가 될 거라는 걸. 한글 걸즈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배님, 저희도 한글 배우고 싶어요. 점심시간에 1학년 후배 셋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복도에서 선배님들이 이상한 글자로 쪽지 주고받는 거 봤어요. 엄청 빠르게 쓰시더라고요. 숨길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후배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빈 교실을 찾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메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음악실은 어때? 거기 넓잖아. 그렇게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 음악실에서 한글 교실이 열렸어요. 처음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다음 주엔 20명, 그 다음 주엔 30명이 넘게 모였어요. 이거 진짜예요? 기초를 며칠 만에 익힐 수 있다고요? 헐, 변환 버튼이 필요 없다니. 왜 이런 좋은 걸 이제야 배우죠? 모두들 같은 반응이었어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아쉬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3학년 선배들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앞둔 선배들도 찾아왔거든요. 논술 시험 준비할 때 정말 유용해. 아이디어를 빨리 메모할 수 있거든. 영어 단어 외울 때도 한글로 발음 적으면 편해. 어느새 한글은 공부 도구로도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에 누군가 글을 올렸어요. 사쿠라 여고의 비밀 한글 서클. 글에는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있었어요.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100개가 넘었어요. 대박. 나도 배우고 싶어. 한자 없는 문자가 있다니.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해시태그를 만들었어요. 샵 한글 챌린지.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쓰고 인증하는 챌린지였는데 하루 만에 우리 학교 학생 절반이 참여했어요. 더 놀라운 건 다른 학교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야, 옆 학교 애들도 한글 배운대.
트위터 보니까 시부야 고등학교 애들도 하고 있어. 일주일 만에 샵 한글 챌린지는 도쿄 전역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급기야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고등학생들 사이에 한글 학습 열풍. 일본 젊은 세대, 한글의 효율성에 주목 SNS 세대가 선택한 새로운 소통 도구. 우리 학교는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다른 학교에서 견학을 오기도 했고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엄격했습니다. 최근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일부 학생들이 한글이라는 외국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순간 수백 명의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어요. 우리는 일본인입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우리 문자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외국 문자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따라서 오늘부로 교내에서의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한글 관련 모임도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조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친구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이제 어떡하지? 메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포기할 수는 없어. 치하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이노우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젊은 영어 선생님이었죠. 선생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으니까. 그리고 작은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고 가셨어요. 쪽지를 펼쳐보니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변화는 막을 수 없다. 힘내라.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선생님도 한글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방과 후 우리는 학교 밖 카페에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학교가 막는다고 포기할 순 없어.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 오히려 더 널리 알려야 해. 그렇게 우리의 저항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한글 금지령이 내려진 다음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교실에 들어서니 칠판에 한글로 힘내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응원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재빨리 지웠지만 이미 많은 학생들이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갔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거울에 립스틱으로 한글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지 마, 우리가 오라, 한글은 자유다. 순식간에 사진이 찍혀 SNS에 퍼졌어요. 샵 한글 저항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날 점심시간 스즈키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국어를 가르치시는 엄격한 선생님이었죠. 나가사와 앉아라. 선생님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내가 이 한글 운동의 주동자라고 들었다. 선생님, 저는 변명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아니? 선생님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책을 꺼내셨어요. 일본 문자의 역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1000년 넘게 지켜온 문자 체계를 내가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한자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와 역사가 담겨 있다. 하지만 선생님, 한자 때문에 시험에서. 그건 내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이야. 선생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편하다는 이유로 전통을 버린다면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거야. 일본인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당장 다른 학생들에게 한글 사용을 중단하라고 전달해. 만약 계속한다면 정학 처분도 고려하겠다. 교무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고 화가 났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이 제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어요. 괜찮아, 유리카. 메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엄마였습니다. 유리카, 지금 어디니? 학교에요. 왜요? 교육청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어. 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아빠랑 함께 학교로 갈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교육청까지 나선 거예요. 1시간 후 교장실에는 저와 부모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나가사와 양이 주도한 한글 학습이 학교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한글을 배우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문제는 한글 자체가 아닙니다. 학교의 교육 방침을 무시하고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엄마가 저를 보시며 물으셨어요. 유리카, 왜 한글을 배우게 된 거니?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시험에서의 실패, 한글의 편리함, 친구들과의 즐거운 경험들을. 부모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교장 선생님께 말씀하셨어요. 딸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걸 막는 게 교육적으로 옳은 일인가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학습이 아닙니다. 일본 문화를. 그때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사실 관심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한국 거래처와 일할 때가 많거든요. 모두가 놀라서 엄마를 봤어요. 결국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학교 측은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단 집에서 좀 쉬어라. 교장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사실상의 자택 대기 명령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유리카,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네? 새로운 걸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그걸 친구들과 나누려는 마음. 그게 진짜 공부 아니겠니?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학교가 뭐라 하든 우리는 너를 지지한다. 그날 밤 한글 걸즈 채팅방은 폭발했어요. 유리카, 괜찮아? 이건 너무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다른 학교들도 한글 금지령 내렸대. 교육청에서 압력 넣고 있대. 이거 전국적인 문제가 된 것 같아.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도 거셌어요. 오히려 좋아. 더 크게 만들자. 우리가 옳다는 걸 증명하자. 내일 뭔가 해야 해. 그렇게 폭풍전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택 대기 3일째, 저는 집에만 있을 수 없었어요. 오후에 몰래 집을 나와 하라주쿠의 작은 카페에 갔어요. 벚꽃라떼라는 이름의 아담한 곳이었죠. 카페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메이치하루, 카논, 아오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유리카.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학교는 어때? 제가 물었어요. 완전 감옥이야. 한글 쓰다 걸리면 바로 반성문이래. 메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한글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는 꽤 자연스러워졌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편한 문자를 쓰는 것뿐인데.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었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카페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글로 대화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봤어요. 아,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박시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시우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일본 분들이 한글로 대화하는 걸 보니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시험 실패, 한글 발견, 학교의 탄압까지. 시우 씨는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사실 저도 일본어를 배울 때 한자 때문에 정말 고생했거든요. 정말요? 네. 한국은 이미 50년 전부터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거의 안 써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죠. 그 말에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혹시, 시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와주신다고요? 네. 한글을 배우려는 열정이 이렇게 큰데 제대로 된 한국어를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우 씨의 한국어 수업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시우 씨는 한글의 역사와 철학을 들려주셨어요. 나란말싸미 둥기게 달아 라는 훈민정음 서문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맞지 않으니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한다는 뜻이에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600년 전 한왕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과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는 일본어와 문법이 비슷해서 일본 분들이 배우기 가장 쉬운 언어예요.
시우 씨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발음도 일본어와 비슷해서 금방 따라할 수 있었어요.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만날까요? 시우 씨가 제안했어요. 네, 꼭이요. 카페를 나서면서 메이가 말했어요. 시우 씨 정말 멋있지 않아? 그러게. 한국어도 잘 가르치시고. 치하루가 동의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옳습니다. 어느 교사가 이노우의 선생님인 것 같았어요.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글 걸즈 채팅방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우리 뭔가 큰 걸 해야 해. 학교가 막으면 막을수록 더 크게. 전국의 학생들과 연대하자. 그렇게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어요. 할아버지는 은퇴한 대학 교수셨는데 요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고 계셨어요. 유리카야, 요즘 학교는 어떠니? 조심스럽게 한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학교에서 금지했다는 것까지.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한글이라. 참 신기한 문자지. 할아버지도 아세요? 알다마다. 사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을 이으셨어요. 내게도 한글과 관련된 추억이 있단다. 놀라서 할아버지를 봤어요. 50년 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제1교포였어. 김태수라는 친구였지. 할아버지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태수는 늘 한글로 일기를 썼어.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글만은 잊지 않으려고 했지. 그 친구분은 지금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하지만 마지막까지 내게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했단다.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셨어요. 한글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이게 태수가 남긴 거야. 언젠가 한글이 세계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거야 라고 늘 말했지. 노트를 넘겨보니 할아버지의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메시지들이. 나가사와 오늘도 좋은 하루 우정은 영원하다. 언젠가 함께 한국에 가자. 할아버지, 그럼 한글을 읽으실 수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쑥스럽게 웃으셨어요. 조금. 하지만 다 잊어버렸어. 나이를 먹으니 기억력이.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오후 저는 할아버지께 한글을 가르쳐 드렸어요.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금방 기억을 되찾으셨습니다. 아, 맞아. 기억, 니은, 디귿. 몇 시간 후 할아버지는 간단한 문장을 쓰실 수 있게 되었어요. 유리카 사랑해. 할아버지가 쓰신 첫 한글 문장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메시지 보내는 것도 쉬워질 거예요. 정말? 한글 키보드를 설치해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거 정말 편하구나. 한자 변환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때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유리카야, 학교에서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야. 하지만 일본 문화를 버린다고. 문화는 고정된 게 아니란다. 계속 변하고 발전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쓰는 히라가나도 한자에서 변형된 거잖니.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히려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진짜 힘이야. 일본이 발전한 것도 그런 개방성 때문이었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태수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운다는 걸 알면. 그날 밤 할아버지에게서 한글 메시지가 왔어요. 유리카 파이팅. 할아버지가 응원한다.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났어요. 다음 날 가족 모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한글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걸 본 친척들이 모두 놀랐거든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한글이라고 하는 거야. 유리카가 가르쳐줬어. 정말 편하더구나. 이모, 삼촌, 사촌들 모두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대학생인 사촌 오빠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어. 컴퓨터 공학 전공인데 코딩할 때도 한글이 편할 것 같아.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엄마도 결국 합류하셨어요. 회사에서 한국 바이어들과 일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아빠만 망설이셨지만 모두가 즐겁게 배우는 모습을 보시곤 결국 동참하셨죠. 나도 뒤처질 수 없지.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한글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우리 가족 최고 오늘 저녁 맛있었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할아버지가 가장 활발하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80년 만에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되셨다고 기뻐하시면서 월요일 아침 학교로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가는 학교는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친구들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유리카 괜찮아? 조심해. 감시가 심해졌어. 교실에 들어가니 칠판에 크게 써 있었어요. 교내 한글 사용 시 즉시 징계. 하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메이를 만났어요. 메이가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오늘 방과 후 옥상 중요한 일. 오후 4시 옥상에 올라가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3학년 선배들도 있었고 1학년 후배들도 있었어요. 모두 모였네. 학생회장인 3학년 선배가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학교가 우리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준비했어. 이번 금요일 전교생이 참여하는 평화적 시위를.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되었어요.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모여서 한글로 메시지를 든다. 폭력은 절대 안 돼. 평화적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다른 학교들도 동시에 한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선생님들이 막으면 어떡해요? 그때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선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교육법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야. 학습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는 법적으로도 정당해.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이노우에 선생님이 옥상에 나타났어요. 모두가 긴장했지만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선생님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선생님들 중에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주 내내 비밀리에 준비가 진행되었어요. 한글 피켓을 만들고 구호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했어요. 목요일 밤 시우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응원하러 갈게요. 여러분은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금요일 아침 긴장감이 학교를 감쌌어요. 평소보다 선생님들이 많이 보였고 교장 선생님도 복도를 돌아다니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점심시간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하나둘 운동장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지만 금세 100명, 2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정확히 12시 30분 모두가 준비한 피켓을 들었어요. 학습의 자유를 보장하라. 한글은 도구일 뿐이다. 다양성을 인정하라.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라. 운동장을 가득 메운 300명의 학생들. 모두가 한글 피켓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당황해서 뛰어나왔어요. 당장 교실로 돌아가.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었어요. 학생 여러분, 즉시 해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교 정문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보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이 응원을 왔어요. 사쿠라 여고 파이팅! 우리도 한글 배울 권리가 있다. 언론사 기자들도 나타났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바로 그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 엄마도 보였고 메이 엄마도 있었어요. 심지어 양복을 입은 아빠들도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지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아이들을 왜 막습니까?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아버지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역회사에 다닙니다. 한글을 아는 직원을 우대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취재진까지. 운동장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어요. 운동장의 열기는 점점 높아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더 이상 마이크를 들 수 없었고 선생님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회장 선배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희는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원합니다. 선배는 준비한 성명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사쿠라 여고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한글 사용에 대한 부당한 금지를 철회할 것. 둘째,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권을 보장할 것. 셋째, 다양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이어서 저도 앞으로 나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저는 나가사와 유리카입니다. 한글을 처음 배운 학생입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한자 실수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때 한글을 만났고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한글을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인이 아닌 게 되나요? 영어를 배운다고 일본인이 아닌가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그때 군중 속에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가 오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나가사와 유리카의 할아버지입니다. 전직 도쿄대 교수였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제 평생 친구는 제1교포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언어는 벽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하는 일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막지 마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노우에 선생님이었어요. 이어서 다른 젊은 선생님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스즈키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를 그렇게 혼냈던 국어 선생님이 저는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선생님을 봤어요.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막았습니다. 학생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마침내 입을 여셨어요. 이 문제는 교육청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해산해 주십시오. 하지만 학생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약속해 주십시오. 누군가 외쳤어요. 한글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겠다고. 교장 선생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평화적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시위가 끝난 후 운동장에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아주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취재진들도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지우씨도 와 있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만든 변화예요. 그날 저녁 뉴스에 우리 학교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어요. 도쿄 고등학생들의 한글 혁명 전통과 혁신의 충돌, 그리고 화해 일본 교육의 미래를 묻다. SNS는 폭발했어요. 전국의 학생들이 지지 메시지를 보냈고 샵한글 자유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건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한글 걸즈 채팅방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믿을 수 없어.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전국 각지의 학생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도 내일 한다 용기를 줘서 고마워 함께 바꿔나가자.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다.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교장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어요.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심사숙고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사쿠라 여고는 다음 학기부터 방과 후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 수업을 개설합니다. 그리고 한글 사용을 전면 허용합니다. 강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또한 여름방학에는 한국 문화체험 수학여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정말로 눈물이 났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학교 한국어 교실에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방과 후 한국어 수업은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되었고 시우 씨가 정식 강사로 초빙되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우리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서관에는 한국 도서 코너가 생겼고 급식에도 한국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학교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까지 전국적으로 한글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신한류라고 부르고 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언어가 유행한다고. 교육부도 입장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은 경쟁력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대요. 우리 한글 걸즈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메이는 한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내년 봄에 출발한대요. 치아루는 한일 문화교류 동아리를 만들어서 회장이 되었고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어요. 카노는 통번 역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고 아오이는 한국 회사 인턴십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언어학자가 되어서 한글의 우수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싶거든요. 가장 기쁜 건 할아버지의 변화예요. 이제 할아버지는 한국인 친구들과 한글로 메시지를 주고받으세요. 유리카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늘 말씀하십니다. 지난달에는 저와 함께 한국 문화원을 다녀오셨어요. 친구분을 추모하시면서 드디어 너를 이해하게 되었구나라고 하셨죠. 학교도 크게 달라졌어요. 스즈키 선생님은 이제 가장 열정적인 한국어 교육 지지자가 되셨고 직접 한국어를 배우고 계세요.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배웠다고 하시면서 열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학교는 이제 혁신 교육의 모델로 불려요. 전국에서 견학을 오고 우리의 경험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자신이에요.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익힌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웠고 다양성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변화를 만드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한국어 수업이 끝난 후 시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한글은 제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글과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끄는 다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의 시험 실패로 시작된 이 모든 여정.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한글을 만났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으니까요. 내일은 한국 문화체험 수학여행 설명회가 있어요. 드디어 한국에 가볼 수 있게 되었네요.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한글이 준 선물, 이제 제가 더 크게 만들어갈 차례예요. 지금까지 도쿄 여고생 나가사와 유리카 양의 한글 혁명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소녀의 실패와 좌절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떻게 일본 교육계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는지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곳곳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한일 문화 교류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젊은이들의 열정, 그것이야말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